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0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관광청과 방콕시는 파둥구룬가세 문화를 따라 저탄소 투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기 여객선을 타고 아유타야 시대의 사원과 백년된 시장, 철도 박물관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20분 간격으로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항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1시간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기 여객선이 운항합니다. 태국도 전기요금과 경유값 인상에 따른 고물가로 서민들의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세타 총리 예정자는 첫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경유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우기 막바지인 9월부터 10월까지 많은 비가 내립니다. 오염통제국은 각 지방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는데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면 각종 쓰레기가 주변 일대를 오염시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쿰짜이타이당의 아누틴 대표는 내각명단에 포함된 차다 씨와 관련해 그는 어떠한 법률도 어긴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타이탄이 출신 의원인 차다 씨를 비판하며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의 글들이 SNS에 나돌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타 총리 예정자는 아누틴 씨와 솜사, 수리아 씨와 탐마나 씨 등은 장관직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4명은 차기 정부에서도 장관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H&M은 판매된 액세서리, 팔찌의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되었다며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팔찌의 착용을 즉시 중단하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환불을 받아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내각 명단에 오른 쿰짜이타이당이 차다 의원에 대한 많은 말들이 나돌고 있는데 특히 마약 복용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차다 씨는 소변이나 혈액 검사 모두 검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정식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실명과 얼굴을 밝히며 요구한다면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8일 밤 10시 40분경 빠따니 야랑 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총격과 수류탄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3명이 숨졌으며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100개가 넘는 탄피와 수류탄 파편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리 독립 무장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경찰병원에 입원한 탁신 씨가 진짜 아픈 게 맞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차녀인 패통탄 씨는 부친이 코로나19 감염 후 몸 상태가 이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당시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었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찰병원도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개인 병원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사면과 관련해서는 부친이 직접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룽타이 은행이 빠오땅 앱을 통해 태국인들에 대한 간편 소액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보증인이나 승인 월급 계좌가 없어도 필요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직장인은 연 20%, 자영업자는 연 22%의 매우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틴 씨가 국방부 장관직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일부에서는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어떻게 군을 관리할 수 있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탁신 정부 당시 군과의 소통 문제나 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타 총리 예정자는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는데 총리 선출을 축하는 만찬에도 역시 태국 재벌들이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시암상업은행과 타이 비버리지, CP그룹과 킹파워의 CEO와 태국상공회의소 산안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세타 총리 예정자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8개 항공사가 제안한 도착비자 수수료 면제와 유류세 감면 등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수기에 대비해 운항 편수를 최소 20% 이상 늘리고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 수요에 맞는 항공기 보유 대수를 늘리는 것 등이
함께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태국공항공사는 돈무안공항 3단계 확장과 관련한 조사와 설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확장에는 제3여객 터미널 건설과 주기장 증설, 연결도로 건설 등이 포함되는데 개발이 완료되는 2029년이면 연간 5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라윕 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내각에 참여한 장차관들과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프라윕 총리는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후 9년간 정부를 이끌어왔지만 올해 5월 실시된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물러나게 되었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태국의 가계부채는 3월 말 시점 15조 9,600억 바트로 전분기보다 3.6% 증가했는데 이것은 태국 GDP의 90.6%입니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많은 수의 태국인들은 주로 무등록 대부업자를 통해 돈을 빌리고 있어서 정확한 가계부채액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9일 오전 11시경 촌부리릉차 방안구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컨테이너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직원과 소방대원 등 20명이 현기증과 눈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불길은 1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당국은 한때 일대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연립정부를 이끄는 푸어타이당의 촌난 의원이 오늘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촌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선거운동 당시 자신의 임무가 끝나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라프라오에서는 22세 대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된 피해자는 필리핀계 미국인, 가해자는 필리핀계 태국인인데 남카맹 대학에 재학 중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졸자 이마에 펜으로 히틀러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그려 넣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합니다. 29일 오후 8시경 푸켓국제공항의 주차 빌딩 6층에서 50세 호주 남성이 1층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 4월에 태국을 방문 후 돌아갔다가 지난 24일 태국을 다시 찾았는데 목격자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파타야변에서 10대들의 집단 패싸움이 발생하자 파타야 경찰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밤 8시 이후 해변에 있을 경우 부모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모나 보호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밤 8시가 넘어서 해변을 배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하며 매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택시협회가 올바른 택시 이용법이라면서 6가지 권장사항을 권고하고 있는데 태국 국민들이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부를 때는 도로 위에 서서 승차 전 목적지와 요금을 확인해달라. 큰 짐을 가지고 타거나 지름길로 가달라고 부탁하면 팁 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음악을 바꾸거나 에어컨 조정. 동승잡픽업이나 쇼핑을 위해 도중에 정차 요구는 피해줄 것과 차량 내에서의 전화통화를 삼가하고 요금 지불을 ATM기에서 인추로 지불하거나 외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내용이 명령적이고 고객을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밤 파타야 시내의 주택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문이 열린 집안 침실에는 핀란드 국적의 54세 남성이 숨져 있었는데 실내에는 다투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약 5일 전 태국 여성이 집을 나서면서 곧 돌아올 테니 문을 잠그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기 시즌에도 태국을 찾아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할 수 있냐는 여행객들이 있는데 딱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건기 때보다 파도도 높고 물도 혼탁한 데 더해서 도케파리가 자주 출몰하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9월 사이 도케파리로 인해 해변에서 수영을 하던 외국인 여행객이 숨지는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꼭 이 시기에 물놀이를 해야 한다면 전신 수영복 같은 걸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오전 5시경
나쿤라 차시마 무앙 지역의 도로에서 과속을 하던 픽업 트럭이 중고차 매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후반의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매장에 주차된 차량 6대가 손상되면서 약 100만 바트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깐짜나부리 경찰은 살인 혐의로 35세 남성을 무앙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오토바이를 9,000바트에 판매한다는 32세 남성을 만나 권총으로 살해 후 시신을 숲속에 유기한 뒤 오토바이를 픽업 트럭에 싣고 달아났었습니다. 30일 오전 무안 불이람 경찰서에는 사기 피해를 당한 20명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SNS에서 한국의 유명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영상을 접하고 용의자에게 연락했는데 한국에서 판매직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수속 비명목으로 1인당 7만 바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만 70명으로 피해자 중에는 교사와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돈타니 무앙 지역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서는 밤사이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외기는 분해되어 불이 부품만 사라진 상태였는데 경찰은 전문 절도단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푸켓 까로네변에 대형 철제 부품이 떠밀려왔다고 합니다. 부품에는 여러 개의 전선과 함께 인도어가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주선의 잔해로 주민들은 추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당국자는 이것은 먼바다에 설치된 대형 부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백중으로 태국에서는 중국계 태국인들이 추석처럼 제사를 지내는 날이며 사찐이라고 부릅니다. 제를 지낸 후 차량의 앞번호판에 꽃과 향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송크람에서는 제를 지내던 중 번호판에 부착한 향에 불을 붙인 후 자리를 비운 사이 차가 불타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나콘사원 무앙 지역의 자동차 부품 상점을 압수수색하고 3명의 상점 주인을 체포했습니다. 상점 3곳에서는 유명 자동차 회사의 모조 부품 5만 개, 약 500만 바트어치를 압수했습니다. 방콕 위타유도로변에 설치된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4명이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변압기가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데 특히 거리에 낮게 설치된 변압기는 폭발 시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우돈타니와 사무뿌라간의 30곳을 압수수색하고 암호화폐 투자 사기범들이 은닉한 자산의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당국은 한 채에 5천만 바 정도 하는 12채의 고급주택과 수백만 밭이 넘는 슈퍼카 여러 대를 몰수했습니다. 이민국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국인 부부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부부는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배분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5억 밭을 사치한 뒤 태국으로 도주해와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베트남인 13명을 파타야 호텔에서 체포했습니다. 호텔 방에서는 노트북 25대, 휴대폰 58대 등이 발견되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이민국은 방콕 라크라방의 주택 앞에서 37세 한국인 남성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한국인은 기한을 347일 넘게 불법 체류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중국 후베이시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29세 중국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2019년부터 남편과 함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는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여성은 태국으로, 남편은 싱가포르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수쿠미 지역에서 은신하다가 비자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대행사무소에 연장을 맡기면서 은신처가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라용 프루옥땡 지역의 고무나무 농장에서 압취가 심하게 나는 여행용 가방 2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발견한 주민이나 경찰 모두 시신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는데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함께 썩은 해산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방을 분실한 사람이 있다면 경찰서로 찾으러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